자,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우리 협력업체에서 인테리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여기 있어 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인테리어 선정할 적에 블로그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런 데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 인테리어는 보통 아파트 앞에가 많습니다. 거기서 되면 AS가 빨리 된다는 생각을 갖고 주로 앞에서 해요. 앞에가 공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차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다 외주에서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이다. 그러면 그 인력이 뭐 안산에도 있을 거고 시흥에도 있을 거고 인력들이 여러 군데서 오는 건데 AS가 빨리 될 거라 해서 이제 앞에 가게에서 맡기는데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AS가 나오면 그분들도 연락하려면 또 안산이나 의정부나 뭐 여러 시공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둘째, 사시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시는 거의가 좋은 사시가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비자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시를 했는데 턴키로 했대요. 그냥 다 묻어서. 그러니까 묻어서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라고 했더니 계약서 보니까 KCC 23mm만 써져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뭐 밖에는 외부는 뉴프라임을 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밖에다가 120발 하는 거. 이건 6층 이상 쓸 수 없는 창이거든요. 근데 16층에다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그걸 따지니까, 자기는 뭐 KCC 해주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서울 서초동에 KCC 본사에다가 소비자 상담실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소비자 상담실은 이제 예약된 순서대로 와서 봐요. 얻은 걸 했고, 이거 잘못했으면 판정을 거기서 내려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적에 사실은 뭘 할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을 인테리어 업자가 보통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은 따로 할 거예요. 주인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안 하면 저 공사 안 해요 하는 업자도 있고 또 어떤 업자는 난 사실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알아서 오세요. 저는 내 것만 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 경험으로 보니까 어떤 게 있냐. 나는 사실 안 하면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업이 없어요. 인테리 플래너 직업 정도만 있고 다 인력을 데려다 쓰고 사시에서 본인이 남아야 돼. 남아야 되니까 나는 못 해요 하는 분위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 자 그러고 나는 사시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막 하세요 하시는 분은 그분이 기술이 있어. 목공 기술이 있달지 욕실 기술이 있달지 도배 기술이 있달지 자기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시는 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당만 벌면 된다. 그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을 인테리어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테리어 계약할 적에 보통 계약서에 예를 들어 LG 걸 쓴다 그러면 LG 것도 어떤 걸 쓰느냐.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LG가 좋다고 그러니까 LG만 무조건 선호하시지 말고 LG도 등급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보면 소나타가 있으면 아반떼가 있고 에쿠스가 있듯이 거기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생각하면 무조건 LG 거 해주면 LG 게 더 좋다. KCC가 해주면 무조건 KCC가 좋다. 뭐 현대 리바트 해준다고 하면 좋다. 절대 그게 아니고 어느 품목을 어느 제품을 쓰냐. 그러니까 정확한 오늘 말씀드릴게요. LG에서 제일 좋은 거는 슈퍼세이브 시리즈 3, 5, 7 이런 게 좋고 그건 홈쇼핑에 선전하는 거니까 가장 좋고 KCC도 뉴프라임 거기서 보강대도 어떤 거 좀 튼튼하게 들어가고 문짝도 26mm 들어가고 알콩가스 들어가고 단열 감봉 들어가는 이런 거. 안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 회사 제품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서울 경기 추운 지역에는 사실을 좀 좋은 걸 써라. 왜? 우리 몸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보온을 해줘야 되니까 사시가 좋으면 보온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를 이제 선정하실 적에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도 있고 그러면 계약을 몇 프로를 줘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데는 보면은 30%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에 30%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철거도 안 하고 모든 걸 안 하고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40% 달라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소비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계약금은 보통 5천만 원짜리 같으면 뭐 10% 주고 목공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주고 그 나머지 공정 이어가면 욕실을 달지 주방을 달지 바닥을 달지 이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를 주는 걸 정상으로 하면 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받는 이유가 있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은 소비자가 불안해. 이거 주고서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계약금을 조금 주잖아? 그럼 네가 천천히 하면 내가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짜리도 100만 원. 그 100만 원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협력업체는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 그러면 계약금만 100만 원만 내. 그럼 4,900이 남잖아.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 몇 프로 주세요가 아니야.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는 컨셉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사실은 우리 따로 계약을 했잖아. 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오잖아. 목공이 들어오면 목공이 끝날 거 아니야. 그때 소비자가 목공한테 주는 거야, 돈을. 욕실이 끝나면 욕실한테 주는 거고, 싱크대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20%가 남았을 거야. 80%가 간 거야, 이제. 공사가 80%가 진행해서 80%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 남았다. 20%는 이 협력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잘 해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러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에 30% 주고 공사도 거의 안 했는데 또 30% 또 달라고 그래. 또 공사도 마무리도 다 안 됐는데 먹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로 인테리어는 저는 다니면서 고객님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7시 이후에 인테리어업자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주면 안 돼. 왜 낮에도 있는데 왜 7시 이후에? 자기가 무슨 뭐 코인을 한달지 뭘 한달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금 다 받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안 해준 집도 있고. 이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계약금은 될 수 있으면 10% 이내 주고 공사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공사한 만큼 주고 그러고 또 나머지 끝나면 이렇게 주고 해서 나머지가 한 20% 남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첫 번째는 AS가 잘 되는 거 가지고 동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널리 알려보고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실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반대다. 제대로 못 해준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테리어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계약금은 보통 10% 주고 일하는 거 봐서 거기서 또 자재값 없으면 조금 주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해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내가 안 해줘.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 나를 빙자해서 인테리어 개판을 하고 나면 내가 욕을 먹어. 그래서 사실은 항상 계약을 따로 해.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사람이 집을 여기 살다가 보관이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을 요거 사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을 몰라. 이 집의 성향을 몰라. 추운지 더운지 겨울을 안 나봤으니까. 근데 보관이사 하는 사람은 여기서 20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관이사를 해놓고 주로 이제 11월 달에 보관이사를 해놓고 12월 달에 공사를 해. 공사를 하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와볼 거 아니야. 와서 보면 사시가 달려있으면 집의 온도가 틀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업자가 이제 표현하기를 사시가 잘 된 집, 평수가 큰 집 말고 28평대, 25평대 이런 집들은 현관문을 닫혀보면 현관문이 잘 안 닫혀.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시가 좋으니까 압이 있어서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자분께서 와서 사시를 보더니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온도가 틀려? 자기가 20년 전에 여가 추웠는데 안 춥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뭐냐면, 나한테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시를 나한테 맡기고 그 대신에 나한테 요만큼도 부전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순수하게 사시만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냐면 사장님한테 사시려면은 다른 게 소비자가 불만이 없대. 비가 와도 새는 게 없는데 자기는 비만 오면 노일에 걸려. 그동안 했던 업체 연락도 안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사람은 딱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도배한 지 5년, 7년 지났는데도 AS 해주더라고. 그런 사명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인테리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사시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 10년을 내다보고 살면은 절대 앞길이 창창하지 먹구름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